근데 진짜 북한도 전쟁 일어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민군대도 가서 또 도와주는 거 아닌가? 막 라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놀새나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일단 북한이랑 러시아가 지리적으로도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나진에서 바로 핫산까지 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럴 만큼 북한이랑 러시아가 관계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러시아 기차에서도 북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게, 어떤 유튜버 그 영상도 봤는데 거기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뭐 이꼴라는데 어떻게 가요? 네, 많이 배웠죠. 제 2 외국어가 저는 러시아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지만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저희는 이제 이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어를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죽어도 영어를 배워서 외교관 시킨다고 했거든요. 뭐 외교관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어 글씨가 되게 이상해요. 막 이렇게 집인데, 그리고 막 이런 거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 свидания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어를 제가 1년 배웠어요. 원래 쭉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1년 동안 배우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니까 그때부터는 러시아어가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배우는데, 그거 알아요? 러시아어를 배우다가 영어를 못 배워요. 죽어도 못 배워요. 러시아어를 배우다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외국 영화를 잘 안 보여주잖아요. 중국 영화보다도 러시아 영화가 합법적인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랑 북한이랑 합작한 영화들도 정말 많고요. 러시아랑 북한이 사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초콜릿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되게 유명하던데, 그 러시아 초콜릿이 아기가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유명한 그 초콜릿도 북한에서 저는 먹어봤었어요. 유제품이 뭐가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막 러시아도 보면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은 푸틴이고 레닌 있었잖아요. 그때도 막 레닌 관련한 책도 북한에서 엄청 많이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이유가 이거는 전문가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의 김일성이 러시아 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이제 러시아에서부터 나온 거고, 북한의 김일성이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친밀도가 계속 유지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도 러시아 군이 북한에 와서 도와줬어요. 청진에 묘지가 있어요. 그 영웅들을 기리는 묘지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도 도와줬지만 러시아 군대도 도와줘가지고 되게 친밀도가 엄청나게 그래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중국도 형제지만 러시아도 형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의 러시아는 또 다르잖아요. 러시아도 원래는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였을 당시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같은 사회주의 나라기 때문에 더 밀접했겠지만, 원래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붕괴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북한과의 사이가 좀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막 고려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러시아에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고려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들어봤지 북한에 있을 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럴 만큼 이제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잔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부터 없어지는 것부터가 러시아랑 좀 빠이빠이 하는 상황이다를 캐치할 수가 있죠.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아직 좀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러시아 땅덩어리도 얼마나 커요. 거기 또 군사력도 있고 막 이런데 세계 관계를 그래도 또 유지는 하고 있죠, 북한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짜 북한도 전쟁 일어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선 그거겠죠. 우크라이나보다는 아무래도 러시아 쪽 편을 좀 기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러시아 쪽에 나가 있는 뭐 북한 무역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또 러시아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그 고위층들. 근데 인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쟁은 아니다, 전쟁을 왜 굳이 하지?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인민군대도 가서 또 도와주는 거 아닌가? 막 라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6.25 전쟁 났을 때 러시아군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군인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도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라 신망이 하는 거. 아니, 진짜 너무 어이없는 게 21세기 전쟁이 말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이건 방구가 없어요. 진짜 어이가 상실했어요, 저는 진짜. 근데 저는 지금 21세기에는 당연히 전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무고한 백성들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뭐 18개월 아기도 폭탄에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 러시아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입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저희도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뭐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쏘고 이러면 저희를 욕하는데 저희는 몰라요. 저희가 한 짓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회담을 해서 좀 원만히 해결을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제가 어릴 때 배우기를 지금은 이 전쟁을 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러시아도 핵이 있잖아요. 근데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땅의 지구에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시인 시대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핵전쟁까지 가지 않으려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도 아무래도 러시아가 옆 나라잖아요. 옆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전쟁을 보면서 그런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도.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이제 전쟁에 대한 걸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배우긴 하죠. 전쟁 예행 연습도 많이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요. 저희는 그때마다 이제 새벽부터 산에 가가지고 한 새벽 5시부터 저녁에 한 5시, 6시가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1년에 한두 번씩 해요. 그런 연습을.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지 두려움은 북한 주민들이 늘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마 근데 이 정권이 지나고 나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이상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좀 태도와 관점이 좀 슬슬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본주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뭔가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전쟁은 누구나 바라지 않아요. 21세기 전쟁이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국민들이 빨리 웃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